면세점 인허가 관련된 건데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그 청와대와 정행정부의 정상적인 그 국정운영 체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대통령 주변에는 문고리 3인방이 에워싸고 있고 예.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상주하고 있는 수석들이나 비서관들도 대통령과 만나기가 거의 어렵고 회의도 자주 하지 않고 통화로도 업무 협의가 거의 드물고 또 좀 더 거리가 있는 그 행정부처의 장관, 차관들은 더더욱더 대통령 만나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인사는 또 되고 예.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인사가 많이 적체되고 지연되고 해서 국정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었지만 어쨌든 인사는 이루어지고 어떤 정책 결정, 사업 결정은 이루어지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인가 보고를 받고 건의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를 시절에 예.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밝혀진 대로 한다면은 외부에 이 그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보좌하는 이제 조직이 있었던 셈이고 그게 핵심이 최순실 씨고 최순실 씨도 자기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런 고영태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를 했던 셈인데 좀 전에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이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식이나 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고 그러면서 또 그 일을 자기들의 그 이권과 바로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발탁해주고 인사를 봐주는 대가로 뭘 받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고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걸 그 이제 그 작업을 진행했던 그런 고리로 해서 저런 분들이 인사에 이렇게 발탁이 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천홍근 관세청장은 이 임명 열흘 만에 신규 면세점 사업자 공고를 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좀 지원하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그 활성화적도 저희가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요. 그다음에 롯데가 미르에 28억 원 냈죠. 롯데 면세점이 48억 냈죠. 제가 그 보도에서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기 신규 공고 바꾼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롯데가 이제 형제난에 휘말리면서 롯데 면세점 하나를 잃었잖아요, 사업권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롯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추가 면세점 공고를 내서 롯데가 다시 따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뒤에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대목입니다, 작년 10월이.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충분히 이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이제 5월에 임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6월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직전에 롯데가 출연을 추가로 했던 70억 원을 급하게 서둘러서 반납을 롯데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SK와 롯데가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것이 SK 워커힐점도 면세점에서 탈락했고 롯데 월드점도 이 면세점 허가 받을 때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두 군데가 면세점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던 바로 그 무렵에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에 추가 출연을 두 대기업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85억인가 추가 출연 요청 89억인가 받았는데 추가 출연 안 했잖아요. 그 워커힐점은 결국은 특허 못 받았어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출연 70억은 해달라고 해서 돈을 일단은 줬는데 관세청 심사에서 롯데 월드점 다시 되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상으로 딱 맞춰보면은 추가 출연 여부가 결국은 이 그 면세점 그 인허가 특허권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에 왜 뜬금없이 관세청장의 인사에 개입했는가 보면 바로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특히 코어스포츠 쪽에 돈을 직접 보내라는 요청도 SK 쪽에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쪽으로 돈을 받기 위한 그 고리로 면세점 인허가 문제를 다룬 것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 관세청장이 왜 최순실 씨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었을까 참 관심인데 임명되자마자 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과장 한 명과 함께 가서 최순실 씨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 관심인데 저희가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왔어요.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내가 취임하고 좀 지나서 그전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도 정확히 나한테 얘기는 안 하고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최순실이었어요. 업무 얘기는 안 했어요. 진짜 이 과장이 자기가 잘 아니까 이 과장을 뭐
신경 쓰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고 업무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만나서 업무 얘기는 전혀 안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 얘기 안 하면 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신규 공고 바꾼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롯데가 이제 형제난에 휘말리면서 롯데 면세점 하나를 잃었잖아요, 사업권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롯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추가 면세점 공고를 내서 롯데가 다시 따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뒤에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대목입니다, 작년 10월이.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충분히 이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이제 5월에 임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6월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직전에 롯데가 출연을 추가로 했던 70억 원을 급하게 서둘러서 반납을 롯데 이사는 이루어지고 어떤 정책 결정, 사업 결정은 이루어지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인가 보고를 받고 건의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를 시절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밝혀진 대로 한다면은 외부에 그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보좌하는 이제 조직이 있었던 셈이고 그게 핵심이 최순실 씨고 최순실 씨도 자기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런 고영태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저 일을 했던 셈인데 좀 전에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이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식이나 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고 그러면서 또 그 일을 자기들의 그 이권과 바로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발탁해주고 인사를 봐주는 대가로 뭘 받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고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걸 그 작업을 진행했던 그런 고리로 해서 저런 분들이 인사에 이렇게 발탁이 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천홍근 관세청장은 이 임명 열흘 만에 신규 면세점 사업자 공고를 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좀 지원하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그 활성화적도 저희가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요. 그다음에 롯데가 미래에 28억 원 냈죠. 롯데 면세점이 48억 냈죠. 제가 그 보도에서 봤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SK와 롯데가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것이 SK 워커힐점도 면세점에서 탈락했고 롯데 월드점도 이 면세점 허가 받을 때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두 군데가 면세점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던 바로 그 무렵에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에 추가 출연을 두 대기업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85억인가 추가 출연 요청 89억인가 받았는데 추가 출연 안 했잖아요. 그 워커힐점은 결국은 특허 못 받았어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출연 70억은 해달라고 해서 돈을 일단은 줬는데 관세청 심사에서 롯데 월드점 다시 되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 인허가 관련된 건데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그 청와대와 정행정부의 정상적인 그 국정운영 체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대통령 주변에는 문고리 3인방이 에워싸고 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상주하고 있는 수석들이나 비서관들도 대통령과 만나기가 거의 어렵고 회의도 자주 하지 않고 통화로도 업무 협의가 거의 드물고 또 좀 더 거리가 있는 그 행정부처의 장관, 차관들은 더더욱더 대통령 만나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인사는 또 되고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인사가 많이 적체되고 지연되고 해서 국정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었지만 어쨌든